여기 태국에서는 홍수의 산사태의 각종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총리는 이번 달 초 정부 청사에서 신임 장차관들과 단체 사진을 찍으며 헌법에 위배가 되는 소나트 모양을 하면서 해임 요구까지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총리는 한국과 거리를 두면서 중국 친화 정책을 펼치며 태국인들의 크나큰 불만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을 멀리하며 중국과 가까이 하면서 관광에도 큰 타격을 받자 관광업과 밀접하게 연관 있는 태국인들은 한국을 멀리한 태국 총리의 행동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기념품 샵을 운영하고 있는 핌찬욱이라고 합니다. 최근 새 총리의 친중적 입장 때문에 여러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문제는 물론이고 국제관계,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논란을 일으키더니 현재 태국 관광 경제의 엄청난 침체를 맞이하면서 괜한 저희 소상공인만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장사가 안 되어서 정말 죽겠는데 물난리까지 나는 바람에 전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지경입니다. 저는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관광객들을 접해왔고 가격만 물어보고 떠나는 중국인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구매로 근근히 먹고 살던 소상공인인데요. 한때는 관광객들로 넘쳐서 가게 안이 바글바글 거렸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 팀도 가게를 찾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불행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죠. 비싼 물건이 팔리는 것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작은 태국 국기 모양의 브로치 정도만 팔려도 좋겠는데 관광객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국인들은 디스카운트 발언조차 하지 않고 저희가 써둔 가격표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의 물건을 팔 때의 마진도 굉장히 높았지만 지금은 터무니없는 할인을 요구하며 물건만 만지작거리는 중국인만 남아서 저희 가게의 매출에 큰 직격탄을 쏘아 올릴 뿐이네요. 이게 얼마냐 저게 얼마냐 하면서 마구 물어보는 바람에 저의 체력만 쏙 빼놓고 몰래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이러다가 저는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때부터 꽤나 오랜 세월을 가게와 함께 했는데 한국인 덕분에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손님들이 빠져버리니 기념품 샵인 저희 가게뿐만이 아니고 대중교통인 택시나 다른 길거리의 상황도 매한가지라고 합니다. 저는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영위했기 때문에 이 근처 상인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들 어렵다고 아주 난리입니다. 상점을 운영하는 동료 중 가장 친한 친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가게 근처에서 가방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문을 닫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가게보다 매출이 높을 때가 많았기에 늘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 음식점도 다니던 녀석이었는데 이제는 차도 팔고 빵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일을 하고 있죠. 그 친구를 볼 때면 마음이 아파질 지경이에요. 늘 밝고 건강한 웃음을 지닌 친구였는데 말수조차 적어졌다니까요. 그리고 한국인 대상의 상점이 떠난 자리에 채워지는 중국 자본의 상점들은 중국인 중심의 저렴한 가격 공세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어서 여기가 중국인지 태국인지 모르겠는 수준까지 오고야 말았죠. 물론 저도 중국인 자본의 상점이 저렴하기에 이용하고는 있지만 태국이 점점 중국화되어가는 상황이 답답할 노릇입니다.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알 수 없는 중국어만 들리는 상황이라 오히려 태국인인 제가 이방인이 된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한국인들은 가난한 태국인들에게 따뜻한 인정을 베풀기도 하고 가게에 앉아있는 저에게 커피를 사다 주기도 하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친절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런 예전 모습이 너무나 그리운 상황이죠. 이제 도저히 한국인 관광객이 있던 수준의 상황을 만들 수조차 없습니다. 예전에는 가게에 한글로 된 가격표나 이름표를 붙여두었는데 중국인들이 당장 중국어를 써두라고 항의하는 바람에 모두 제거했을 정도니까요. 일부러 저는 한글을 배우고 한국어 단어들을 외우면서 한국인 손님들에게
물건의 이름과 가격을 알려주는 재미를 가졌는데요. 이제는 중국인 손님들이 저에게 중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있냐면서 면박을 주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것이라며 욕을 하기도 하니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솔직히 이것은 태국 정부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 태국 대부분의 식당이나 교통업계 등은 외국인의 수요로 먹고 살고 있었는데요. 태국 정부가 태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고 관광지에서도 이중요금제를 도입하여 태국인과 외국인의 요금을 별도로 책정하는 등 말이 많았잖아요. 태국 현지인이 내는 비용보다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배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눈탱이를 치는 행위를 해버렸죠. 사실 저는 태국 정부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한 여행객에 의해서 알게 되었죠. 한사원에 여행을 갔었을 때의 일이에요.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돈을 내미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의 말을 들어보니 비용이 너무 비싸서 현지인이 대신 구매해준다면 약간의 사례를 할 것이니 표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부탁까지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외국인들이 태국에 와줬으면 감사한 줄을 알아야지. 그들을 상대로 표장사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태국이 세계적인 휴양지이고 세계에서 꽤나 괜찮다고 소문난 여행 명소이니 그렇게 비싸게 돈을 받아도 당연히 외국인들이 여행을 올 것이라는 착각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태국 말고도 동남아시아에는 여러 휴양지가 있고 세부나 괌, 라오스 같은 곳도 인기가 많은 명소잖아요. 태국이 차별화할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심지어 제가 봐도 심각할 수준의 바가지 요금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이 태국에 많이 와서 저희 물건을 구매해주고 음식점, 택시, 마사지숍 등의 여러 상점에서 돈을 쓰고 간다면 태국 경제가 금방 회복될 수 있을 텐데 정말 답답합니다. 전체적으로 손님이 줄어드는 바람에 각 상점의 서비스까지 전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발 마사지숍을 운영하는 지인은 원래 외국인 관광객 덕분에 벌이가 괜찮았고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장사가 잘 되어서 번호표까지 만들 지경이었는데요. 관광객이 줄어든 이후로 발 마사지사들을 줄줄이 해고하고 경영에만 신경 쓰던 지인이 직접 손님의 발 마사지를 해주고 서비스는커녕 각질 제거 등의 옵션을 넣어서 추가 비용을 받을 생각만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러한데 이번에 취임한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공무원 제복을 입은 상태로 손가락 하트 동작을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많지 않지만 저의 남동생이 정치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아서 귀동냥으로 들은 내용이 조금 있죠. 나중에 제대로 된 정치를 하고 싶다면서 정치를 배워보겠다는데 처음에는 잔소리를 하다가 이제는 그냥 놔두기로 했어요. 정치를 잘못하면 집안 전체가 위험해지기도 한다지만 남동생의 정치적 식견들은 공감 가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또 남동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의 가게 운영에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많거든요. 세계 경제에 관한 내용을 들었을 때는 왜 태국이 이렇게 되었는지 답답하기만 해요. 어쨌든 이번에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녀의 아버지인 탁신 친나왓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리직을 역임했고 태국의 농촌 정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죠. 그런데 2006년 당시 군부 쿠데타로 축출되는 바람에 갑자기 총리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렇게 15년 동안 망명했다가 지난해에 귀국한 사람인데요. 지난해에 귀국한 것이 이유가 있는 게 원래 같았으면 8년형을 받고 수감되었어야 맞지만 바로 그녀의 딸인 패통탄이 총리로 선출되고 단 하루 만에 국왕 사면으로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거든요. 어쨌든 패통탄에게는 여러 사건들이 겹쳐 있는 데다가
한국에서나 유행하던 소나트를 했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소나트 정도의 행동이 문제될 만한 행동은 아니잖아요. 제복을 입고 그런 포즈를 한 것이 부적절하고 이러한 행동이 총리에 대한 대중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 상원의원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지만 그만큼 태국 총리의 권위가 위태롭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인데다가 관광까지 발길이 끊겨버리니 태국 전체가 위기라는 말이 나오죠. 저 같은 영세자 영업자는 정말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외국인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다 더 친절을 베풀면서 태국의 잘못된 이미지를 좋게 돌릴 힘이나 보태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얼마 전 저는 또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바로 태국 여행업계의 관계자가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며 한국 관광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고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측의 문제 제기로 아주 뒤늦게 사과를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 덕분에 태국의 관광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태국 땅에 퍼지는 덕분에 태국이 그나마 선진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한국인에 대한 고마운 감정은 없고 태국에서 한국을 폄하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관광 명소는 넷플릭스 등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수명이 짧고 일본과 중국의 관광 명소가 더 많다는 나라 폄하 발언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었습니다. 태국 여행업협회의 부회장인 유타차이 손돌라타나벗이라는 사람이 발언했다는데 태국 관광업을 망하게 하려는 신부도 아니고 도대체 왜 저런 발언을 했냐는 것이죠. 어쩐지 한국인들이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줄었는데 이러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중국인들과만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인 것 같은데 태국 여행지의 현실을 모르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인들이 태국에서 쓰는 돈이 한국인보다 훨씬 적은 것은 물론이고 각종 악성 발언과 태국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 태국의 높은 분들은 그 현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의 발언인 것이 분명하죠. 물론 저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물가가 비싸다고 알려져 있고 가게를 비울 수 없었기에 머나먼 한국까지 다녀올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꼭 안전하고 여행하기 좋은 나라에 다녀오시길 바랐고 올해 초에 저와 동생이 돈을 모아서 한국 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척 부담스러워 하셨지만 한국에 다녀오시고 나서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다시며 한국 칭찬을 엄청 하셨어요. 한국은 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선진국이며 온 세상이 최신식 문물들로 꽉꽉 채워진 나라라고 하셨죠. 시골길 같은 곳을 지나도 비포장 도로가 하나도 없을 뿐더러 편의점과 마트 등의 시설이 잘 되어 있었고 식당 음식들도 모두 고급스럽게 차려진다고 했어요. 서울 쪽을 다녀오셨는데 물가가 너무 비싼 것을 빼고는 태국의 발전이 한국을 따라갔으면 좋겠다고도 말씀하셨죠. 서울이라는 도시가 며칠이면 구경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며칠이 아닌 몇 달을 보아도 다 보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는 큰 강줄기는 물론이고 거대한 산들이 여기저기 있으며 오래된 고궁들과 멋진 젊은이의 거리 등이 마련되어 있고 엄청난 크기의 최첨단 빌딩과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공원까지 정말 구경할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를 이끌 리더가 되었고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말하면 모르는 나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관심과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경제 상황을 동경하고 음식이나 음악, 역사나 예술까지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산적해 있죠. 한국어와 한글이라는 독창적인 언어 또한 저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이 배우려 하고 있고요. 태국은 한국을 배워야 하고 제2의 한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태국 국민 모두가 한국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한국이 잘 살게 된 과정과 그들의 시민의식, 문화 등을 모조리 태국에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한국은 롤모델도 없이 스스로 독단적인 경제성장을 했지만 태국은 한국이라는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따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인들이 태국에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연구했고 그들은 최대한 공부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했어요. 태국 사람들 모두가 한국인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태국의 윗분들도 한국을 조금 더 존경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태국은 희망적인 나라가 될 것입니다. 태국에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들만 제거한다면 희망적인 날만 가득한 거잖아요. 앞으로 태국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와서 예전처럼 한국어가 많이 들리게 되었으면 좋겠고 태국의 상황이 더 좋아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더욱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